안녕하세요, 백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이라이트, 지금 이제 큰 비 표현했고 픽셀게 했고 자세하게 이제 하이라이트 차례인데, 그 전에 그림자 색깔을 어울리게 돌려줄 거예요. 우리가 색 지정에서 색깔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림자 레이어로 가서 그림자 색깔을 컨트롤 U를 눌러서 돌릴 수가 있겠죠. 각 질감마다 어울리는 그림자 색으로 변화를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거에는 명도가 될 수도 있고 채도가 될 수도 있고 색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보색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관찰을 하던가 자기만의 기준이 있게 이제 잡아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적색을 표현했을 때 어떠한 그림자 색이 멀티로 깔렸을 때 이뻤다, 피부는 어떠한 그림자 색이 이뻤다 라는 기준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아직 기준이 없는 학생이라면 기준을 잡을 만한 자료, 그런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림자 색깔을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질감에서 나올 수 있는 어울리는 그림자 색깔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색 돌려주고, 지금은 이제 색 덩어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색으로 색 지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색 지정 위에다가 레이어를 노멀을 하나 올려요. 그럼 색 지정 위에 노멀 레이어, 그 위에 그림자 레이어가 있죠. 그 색 지정 위에 노멀 레이어에서 굉장히 큰 에어브러쉬로 브러쉬의 터치감을 남긴다기보다는 빛의 큰 흐름을 잡아준다라는 생각으로 브러쉬질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터치가 남으면 안 돼요. 멀리서 빛이 은은하게 온 것처럼 큰 흐름이 잡혀야 돼요. 좀 단조로웠던 그 색에서 색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걸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큰 브러쉬로 하니까 흐름이 잡히죠. 그래서 작은 브러쉬로 하면 무슨 하이라이트 표현처럼 되니까 그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도 빛이 닿았다라는 정도의 큰 흐름. 얼굴 쪽도 큰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에어브러쉬를 크게 놓고 쓰면서 지우개 또한 에어브러쉬로 놓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게 포인트일 수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교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큰 흐름을 계속 만드는 거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 이것도 면의 모양으로 우리가 잡아줘 볼 거예요. 그래서 면을 본다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 밝은 면, 어두운 면, 하이라이트, 다크, 뭐 이런 다 면을 보고 예측하고 우리가 브러쉬질을 하던, 올가미로 색을 잡아서, 공간을 잡아서 색을 부어 넣던, 어떤 표현이든 그 면을 인지를 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눈에도. 지금은 주된 포인트는 하이라이트를 표현하는 거지만 중간중간에 약간 더 추가적인 표현도 해주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나눠서 해도 되고, 저는 하이라이트 혹은 정리라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부르는데, 하이라이트 찍고 나중에 정리, 이것도 좋고, 저처럼 한 번 해도 좋고. 자, 하이라이트에 제가 색 변화를 주고 있죠. 영역을 잡아서. 그러니까 단색으로 하기보다 이렇게 다양한 색을 써서 좀 풍부함을 유도해 보는 게 좋은 자세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보색 관계에 있는 색으로 이제 풍부함을 유도해도 좋고, 아니면 계열색으로 해도 좋고, 두 가지 다 하면서 어울리는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 잡아놓고 지우개 투명도 준 다음에 살짝살짝 필압 지우개로 해서 이제 약간 더 풍부함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하이라이트라는 건 모든 질감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하이라이트가 있을 만한 질감에다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금속은 노골적으로 하이라이트가 엄청 세게 있겠죠. 자, 이것만 해도 단계적 표현이 지금 충족이 되니까 그림이 완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밝음, 어두움, 하이라이트.
이게 가장 그림을 완성도를 빠르게 올리는 포인트긴 해요. 지금 말한 밝음, 어둠, 하이라이트를 얼마나 이쁘게 표현하는지는 이제 디자이너의 감각이라든가 필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석적으로 그림이 완성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 세 가지다 그거죠. 물론 컬러에서 스케치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이 가죽에도 우리가 하이라이트가 꽤 세게 있을 수 있죠. 가죽 가방, 가죽 자켓 그런 거 보면 알겠지만 꽤 하이라이트가 셉니다. 쇠 못지않게. 이렇게 빛이 가장 쨍하고 닿을 법한 곳에 하이라이트가 흐르게끔. 이 가죽도 하이라이트 모양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관찰해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 질감에 따른 고유의 모양이 있을 수 있죠, 하이라이트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살짝 지우개로 톤 조절 좀 해주면서 가죽 쪽 하이라이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질감으로 보고, 마술봉으로 공간을 딱 가둬버린 다음에 브러쉬가 안 삐져나가게 해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그림 컬러를 완성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보다 이걸 베이스로 더 복잡하게 밀도를 올린다던가 펴바른다던가 하는 식으로 컬러의 풍부함을 도모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지금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컬러를 완성하는, 저기도 이제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광택을 주고 있죠. 저 다리도 밝고 어두운 하이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으로 지금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금속도 하이라이트 잡아주면 그림이 확 살죠. 이렇게 빛의 굴절이라든가 금속일 땐 어떻게 하이라이트 모양이 잡히지, 이런 거를 관찰해 가면서 하면 더 재밌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봤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관성에 의해서 내가 그렸던 대로 좀 그리게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런 하이라이트가 이뻤어 라는 그 데이터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많이 그려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림 경험이 없는데 그냥 내 감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피하셔야 돼요. 관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역시. 이 정도만 해줘도 지금 퀄리티가 꽤 올라가죠. 얘도 이제 가죽 신발이니까 이게 가죽 구겨지는 흐름에 따라서 하이라이트가 살짝 잡혀주면 좋겠죠. 반대쪽은 조금 더 작은 면적으로, 아무래도 약간 뒤쪽에 있으니까 너무 튀진 않게. 이 보석, 알 수 없는 보석. 나무에 있을 법한 하이라이트도 살짝 좀 약하게. 너무 세면 금속처럼 보일 수 있죠, 하이라이트가. 꽤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림자 색깔 바뀌었고, 큰 덩어리 빼졌고, 에어브러쉬로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잡아줬고. 자, 이렇게 계산만 잘해도 그림은 완성도가 바로바로 올라가요.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 게 감각이 부족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은 계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림이라는 장르 특성상 뭔가 이제 감각적으로 예술적으로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일단 내가
계산을 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사람들보다 계산을 조금 더 예술적으로 한다, 감각적으로 한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는 무조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이 감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약간 그리는 행위에 이제 가까운 걸 좀 해주는데 살짝 전 이걸 정리라고 말했죠. 아까 정리를 조금 더 추가로 해줘 봅니다. 그래서 과정상 틀림이 없으면 정리도 오래 안 걸려요. 코드 약간 중간 톤으로 펴바르기에 해당하죠. 이건 사실 펴바르고 이 펴바르기에는 이렇게 문대는 방법이 있고 터치로 펴바르는 방법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이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긴 해요. 저는 두 가지 다 섞어서 쓰는 편이고 이 반대쪽 눈도 조금만 정리를 해줄게요. 면을 조금 더 펴바르면서 중간 톤으로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건 이제 퀄리티를 높일 때 뭐 당연히 많이 하는 거긴 해요. 이런 시도를 해봐도 좋다. 근데 뭐 저걸 안 해도 완성은 됩니다. 그런 대로 펴바르기를 시도하면 이런 식으로 펴바를 수 있겠죠. 다리도 그러니까 면의 개수가 차곡차곡 중간 톤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펴바른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일부 펴바르기를 하지만 우리가 점점 하는 반실사 혹은 실사적인 표현으로 바뀌겠죠. 근데 이제 계산을 전제로 한 펴바르기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면 애초에 이 느낌이 안 나요. 지금 무릎 모양을 고려한 펴바르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살짝만 면을 이렇게 중간 톤으로 뭔가 주름 같은 느낌이 됐죠. 이거 조금 펴발랐다고. 자, 이렇게 펴바른 흔적. 그림자 경계면에 살짝 색변화 조금 더 풍부하게 줘봐도 좋을 것 같아서 줘보고, 자, 이런 개념으로 그림의 퀄리티를 조금 더 업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제 그림자 깎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덩어리 때문에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림자가 지금 만들어지는 걸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어떠한 공간에 의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물체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물체 위에 그림자가 지는 거죠. 그런 개념을 표현을 할 건데, 자, 예를 들어 이 얼굴 때문에 목 아래쪽에 그림자가 질 수 있다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붕 처마처럼. 그래서 여기 그림자를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설명을 쉽게 하려고 그림자 깎기라고 설명을 하는데, 편의에 따라서 그림자 정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 이 부분도 저 망토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있다 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사실 그림자를 우리가 눈으로 관찰해 보면 알겠지만 여러 단계별로 그림자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사물에서도. 뭐 바로 밑에는 그림자가 더 선명하게 잡히고 좀 멀어질수록 좀 단계적으로 풀어지듯이 잡히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다 생각하고 그림자를 정리를 혹은 그림자 깎아주기를 하면 그림이 한결 더 도드라지게 튀어나오는 효과가 생기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저 가죽 방어구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인 거죠.
이 다리, 앞쪽 다리 때문에 이제 원 저 치마 라인대로 이제 그림자 한번 깎이고, 이 다리 부분, 이 앞쪽 다리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깎이는 게 말이 되죠? 저 다리 때문에 강한 그림자가 여기 졌다. 이 또한 표현, 혹은 그 면 계산의 추가랑 연결이 되긴 해요. 이것도 사실 그림자의 면을 본 거죠, 우리가. 이 귀 때문에 여기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또 이제 저쪽 부분이 툭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상 다 이런 계산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림은. 이 계산을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러프하게 회화적으로 막 유화처럼 터치가 막 흐트러지게 하는 것도 있고, 결국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 내가 이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적용은 사람마다 얼마든지 혹은 프로젝트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 이 본질을 놓치고 그런 표현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사실 별거 아닌데, 누구나 계산을 할 줄 알면 표현이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응용적인 영역에 속하니까. 근데 계산을 못 한다는 거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쪽에 좀 가까워지죠. 망토 때문에 여기 그림자 살짝 잡아주고, 이쪽도 잡아줘도 될 것 같네요. 망토에 의한 그림자 깎기. 팔 때문에 여기 그림자 생기는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좀 부담스러우니까 빼고, 살짝 잡은 다음에 좀 지워서 부담스러운 걸 없애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자, 확실히 다르죠? 이 지팡이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도 깎아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부츠 접히는 쪽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그림 완성도가 어느새 올라가 있어요. 이 얼굴 때문에 이쪽도 그림자가 생길 수 있죠. 이 카라 때문에 생기고, 여기도 살짝.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